난데없는 논란, 지자체장 간선제가 뭐길래? 지방의원들이 선임을 하거나 아니면 임명제,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요. 서로 간의 부당거래나 유착 같은 것이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그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그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에서 그 카드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면서 일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냐는 거죠. 왜 하필 타이밍이 이 선거 행안부에서 뭔가 향후에 주도권을 쥐려고 땡큐 베리 마치다 이거예요 지금. 뭔가 음모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예.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 얘기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얘기인지 저는 좀 혼동스럽긴 한데요. 되게 지금 지면상에 보니까 느닷없이 뭐 난데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예. 간선제 얘기 오늘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간선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과제를 채택을 했죠. 로드맵을 그렸죠. 이 간선제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선제 맞아요? 대표자 주자들이 대신 뭐 투표하고 그러는 거?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시종 지사나 한범덕 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도의회나 시의회에서 뽑도록 하는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렇군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요, 난데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간선제로 뽑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의견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은 광역 기초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도지사, 그렇죠. 시장 네. 전부 네. 다. 네. 야, 지자체장 간선제가 뭔지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오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난데없는 논란, 지자체장 간선제가 뭐길래?입니다. 간선제가 저희도 이제 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자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직선제가 온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일단 변호사님 상황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선제 논란이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법조인은 저도 몰랐거든요. 2020년 12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그 예.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예.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개정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제4조에 의하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은 예.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전문가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런 방식. 이거를 이제 책임 행정관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예. 방식. 또 하나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해서 단체장을 임명한다라는 거죠. 요거는 의원 내각제 형태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행대로 직접 선거로 단체장을 뽑되 단체장의 권한 중 인사 권한이거나 재정 권한, 이게 중요한 권한을 지방의회나 지방의회에서 구성한 위원회한테 분담시킨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기간 양립형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어느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건데, 이 취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핵심인데, 기존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거로 직선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간선제, 지방의원들이 선임을 하거나 아니면 임명제,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 각 지자체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조에 달리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 거를 가도 되고 바꿔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개정 조항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새로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 과연 어떤 식으로 지자체장을 포함한 기관 구성을 달리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예.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대선과 지방선거 임박해 있잖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적정한 거냐,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거냐, 아니면 시민의 공감대를 이미 형성한 거냐, 이런 논란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게 대표님 그러고 보니까 3+1이에요. 3+1. 그러니까 1은 원래대로 직선제로 그냥 똑같이 가는 거나, 아니면 지금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던 세 가지 안 중에 또 선택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선제로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주민투표로 일단 먼저 물어보고 예. 간선제로 주민투표 결과 간다 그러면은 지금 최병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뭐 90일 내에 그 의회 내에서 뭐 뽑든지 외부에서 뭐 영입을 하든지 예.
뭐 이제 그 아니면 단체장 그대로 뽑고 뭐 몇 가지 권한을 넘긴다 이렇게 이제 추진한다는 건데 예.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뭐 정권 바뀔 때마다 국정 과제들이 있잖아요. 지방 자치와 관련된 그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2017년 출범 이후에 이제 그 자치분권위원회라고 이제 대통령 직속에서 로드맵을 이제 행안부하고 이제 해서 마련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제 시도에 뭐 지사간담회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뭐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제 지역의 국민들한테 의견도 다 수렴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 그러니까 느닷없는 네.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느닷없다는 거는 왜 하필 타이밍이 이 선거에 워낙에 이번 선거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기에 왜 그 심층 면접식으로 시도한테 의견을 지금 물어봐서 뭐를 결정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또 목소리도 있고 그런 거죠. 이거 분석을 해서 자세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일단 상황 설명을 먼저 조금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주민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간선제 갈 거냐 그러면 지금 17개 시도가 있는데 예. 어떤 시는 의회가 의원 아닌 다른 사람을 그러면 단체장을 뽑는 지역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지역은 의원 중에 그럼 단체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원래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현행대로 그냥 가자는 때도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 그 특별법에 행안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겠죠. 그걸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중에서 하나 방식을 선택을 하겠죠. 야. 그 방식에 따라서 4년 뒤에는 2026년에는 그 방식대로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주민투표를 해서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아, 또 바꿔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야, 세상에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단체장을 여기는 이렇게 뽑고 저기는 저렇게 뽑고 이제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아니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연방제 국가, 미국도 뭐 일부 그런 데가 있고, 그렇죠. 그 저 군주제 그 왕이 있는 나라는 또 이제 내각제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내각제는 원래 이제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에서 뭐 총리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강요들이 이제 돼서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거기서 행정 그 업무를 수반을 하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제에서 이 얘기가 아마 저 지방분권 얘기 나오면서 단체장이 너무 좀 권한이 많다. 어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좀 한 30년 가까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 방송국에서 항신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인터뷰하러 가면 왜 꼭 저 시장 군수만 하냐. 우리 실국장도 있고. 의회 아니 의회 의장도 쪽에. 있는데.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좀 그 뭐라 그러나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대우를 좀 덜 받고 좀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저 자치대 돼 보니까는 단체장의 권한이 좀 워낙 막강하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균형감 있게 조정을 해보자 하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예. 우리나라가 이제 30년 정도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해오면서 직선제를 단체장이건 의원이건 지방의원이건 다 직선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죠. 당연히 단체장도 직선으로 선출을 하고 또 획일적으로 전국이 17개 뭐 시도가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시도마다 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혼란스러워요. 전 세계가 거의 사실은 공통돼요.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랑 미국만 거의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미국도 선출 방식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 거기는 검찰이나 경찰 총수, 재무담 책임자까지도 직선으로 뽑는 예도 있고 유럽은 전통적으로 의원 내각제였잖아요. 그런데 예. 지방마다 또 달리 또 선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병존을 해요. 예. 가장 가까운 일본은 우리와 달리 대통령제가 의원 내각제지만 예. 대다수 현이라고 그러나 그 현에서 뽑는 방식은 거기도 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직선제를 보통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선진국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직선제고 획일적인 각 지자체가 다 획일적인 방식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선진국과의 공통점은 뭐냐면 의회에서 선출하는 곳이 좀 많고 그리고 지방마다 다양한 방식이 서로 병존하고 있다는 거죠. 한 나라에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거지 사실은 외국이 새로운 바뀌는 방식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지방
지금 그 분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는 재정 분권이에요, 사실. 예. 그런데 지금 30-40%뿐이 안 되는 충북 같은 경우도 이런 재정 상태에서 단체장만 간선제식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떤 그 주 단위의 어떤 그런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자치단체들이 다 재정 상태들이 다 어느 정도 여유들이 있잖아요. 예, 그 상태라면 예. 뭐 굳이 뭐 그렇게 중앙정부 타치 안 받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현실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 괜찮겠냐. 있는 것인가? 근데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아의 눈초리로 좀 쳐다보는 것이 이게 사실 행안부가 주민들의 선택권을 더 높이자 뭐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95년부터인가요? 저희가 이제 직선제로 이제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다 이거는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대체로 행안부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의회 간선제, 예. 의원 내각제형일 거예요. 아마 지방의원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단체장을 의원들 중에서 지방의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의원 내각제 방식이 아마 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견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예.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실질을 본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도 그 자체, 이러한 제도 그 자체, 이러한 방식 그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어긋나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유럽은 지방자치나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을 했거든요. 예. 의원 내각제형의 이런 방식이 풀뿌리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를 해칠 수 있다라는 것은 다소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보면은 뭐 국회의원도 지금 입각하잖아요. 하죠. 그 거기에 대해 호불호가 있어요. 아니 왜 입법 활동하라고 찍어줬더니 어디 행정부 가서 일을 하고 있어. 아하, 그러면은 그러네요. 입법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그럼 계속 무효표로 계속 남아 있어야 돼. 차라리 그러려면 내각제로 바꾸자. 예? 그런 좀 얘기들도 있고 사실 이런 논의의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 지방의회가 지금 한 30년 됐잖아요. 예. 그럼 과연 지방의회가 그 정도 우리 그 국민들, 시민들이 신뢰할 정도의 어느 정도 그 자치 역량을 갖춰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충분히, 오케이. 유럽이나 이런 건 다 그런 그 국민적인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겠죠. 우리는 지금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방 의원님들한테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의장 하나 뽑더라도 얼마나 지금 뭐 말이 많고 싸우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걷다가 무슨 뭐 단체장 선출권을 준다? 그거는 저는 뭐 지금 물론 홍대표 나중에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굉장히 시기상조다.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요. 지금 홍 대표님이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도적 역사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지방 정부 수준에서의 의원 내각제, 간선제 이러한 방식이 풀뿌리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를 해치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지 않고 또한 지방의원들의 자질이나 토정치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간선제, 지방의원정부제를 지방정부로 구성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시기상조다. 이런 비판도 사실 많은 게 맞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방의회에서 이런저런 간선제를 추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현행 유지가 되어왔던 그나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어떤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균형과 이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 앞서 지적한 부분과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 정치나 이게 뭐 패거리 정치 같은 게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화돼 있잖아요. 예. 특히 더욱 문제되는 건 견제와 균형에서 뭐 의회 내 자체의 견제 균형, 그다음에 집행부와의 견제 균형에서 문제되는 게 특히 더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훈이나 뭐 이런 지역, 군 지역에 가면은 지방의원들이 10명도 채 안 돼요. 그렇죠. 이 10명도 채 안 되는 곳에서 단체장을 선출한다. 그러면 10명도 안 되는 사람의 서로 간의 부당거래나 유착 같은 것이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내가 5명만 확보하면, 그러니까. 9명이라, 7명이라 하면 4명이거나 5명 의원만 확보하면은 내가 단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혜와 후원 관계, 지지 후원 관계, 이런 것이 그 페트롤 문화라는데 이런 것이 엄청나게 심화되겠죠. 거기에 정당까지 갔다면.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요. 자, 지금 우리 지금 의회 상황을 보잔 말이에요. 지금 청주권 뭐
거의 다 민주당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청주뿐만이 아니죠. 뭐. 예. 예. 그리고 어떤 그 특정 정당이 대다수 거의 막 그 독식하다시피 하는 의회 구조. 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지방의회의 어떤 그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그 정당 소속제, 공천제. 예. 뭐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어떤 지금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것부터 좀 고칠 생각들을 하고 나서 지방으로 내려와야지. 아니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냥 놔두고 지방 분권 차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의회에서 뽑겠다 하는 거는 이건 뭐 양복 입고 가서는 거죠, 사실. 대표적인 사례, 비슷한 사례도 많이 있었죠. 단체장에 비해서 예. 지방의회 의장은 권한이나 재정 뭐 이 영역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 극히 적거든요. 사실 명예직, 지방의회 의장은 명예직 정도에 불과한데 이 의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돈을 주고 받고 했다가 문제된 사례도 우리 지역 내에서도 다수 있었잖아요. 세상에. 근데 지방의회 의장보다도 더 큰 막대한 한 10배 이상의 권한을 가진 단체장을 의원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이나 9명 되는 의원이 선출한다고 그러면 그 부정부패, 부당거래가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그 안 중에 그 가능하다면은 이제 그 단체장의 좀 권한, 집중된 권한을 좀 의회로 일부 좀 이양하고 나누는 거. 예. 하고 나누는 게 어떤 그런 가장 균형하고 견제의 그런 그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형태 아니겠어요?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에 상당히 지금 그 어떤 위상 강화를 위한 그런 지금 제도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예. 자체적으로 어떤 그 의회 전문 그 위원들 그 따로 이제 뽑을 수 있게 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이 얘기가 딱 나오니까는 그 반응들이 의회에서는 좋다 이거죠. 땡큐. 땡큐. 땡큐 베리 마치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단체장들은 우리 또 이시종 지사 한마디 했잖아요. 아, 이거는 다각도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 예민한 문제고 하니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행안부는 왜 간선제를 논하는가입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을 좀 주셨는데 대통령 임기가 지금 거의 막판,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혼란한 시기,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 도입할 것도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 직속 그 자치분과위원회에서 그 로드맵, 이런 지방 분권과 관련한 로드맵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을 했다. 이 단체장 간선제 문제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당시 그러면은 지금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그 당시부터 좀 공론화 과정을 우리 주민들은 사실 시민들은 모르잖아. 이 얘기가 뭔지. 전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드맵은 있었고 당시에도 여론 수렴을 했다는데 내가 보기엔 공무원끼리 그냥 왔다 갔다 좀 우리 여론 수렴했어. 그냥 한 걸로 덮고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가니까 백서에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 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반대가 심해서 다음 정부로 넘긴다라든지. 행안부에 지금 지금 행보를 본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선회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미래의 지방자치를 위한 그 다양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바람직한 면이 있겠지만은 다만 시기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임박이 했는데 이것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맞을 거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방 쪽에서 뭔가 좀 이 시약이 돼야 되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의 급속한 행보는 물론 국정과제를 완수한다. 국정과제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급속하게 추진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예. 이 권력의 공백기, 권력의 전환기잖아요. 지금 예. 여기서 행안부에서 뭔가 향후에 주도권을 쥐려고 이렇게 급속하게 나서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지방선거 대선 끝나면 하나의 이게 그 화두로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뭐 논란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보니까 뭐 이제 이건 제 순수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음 정부가 야당 후보가 됐다. 네. 뭐 그런 분위기에 또 편승해서 단체장들도 또 야당 단체장들이 많이 됐네. 그러면 이제 그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그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에서 그 카드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면서 저기 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이양합시다. 아, 지방의회로. 그건 너무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하여튼 뭐 그런 너무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소설 좀 써본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당장요 지방선거가 이제 도래하잖아요. 이거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이게 이제 추진이 된다 그런다 그러면 지역의 정치인들이 지방의회 쪽으로 막 더 가려고 하는 혹은 선거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도 이게 미치지 않을까. 행안부에 지금 추진하는 대로 특별법이 국회를 만약에 통과한더라도 당장에 임박한 선거는 적용이 안 되고 2026년 4년 뒤 지방선거 민선 8기인가요? 예. 그때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뭐 지방선거 임박한 6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다만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로 이제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차기 정부에서 만약에 지금 추진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6월달 지방선거의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쟁점은 될 수 있다. 그렇죠. 누군가는 혹시 지금 지방의회 먼저 들어가서 그 좀 터줏대감처럼 자리 좀 깔아놓고 좀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은 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단체장들이 저 행안부를 잘 안 찾아갔나 봐요. 하여튼. 이게 만약에 저기 행안부에서 주장한 대로 행안부 안은 대체로 이제 지방의회의 권한을 엄청나게 증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행안부의 주장대로 만약에 이게 추진이 돼서 2020년부터 만약에 이 방식대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지방의원 선거는 주민들 대부분 관심도 없잖아요. 누가 나온지 관심도 없는데 아마 지방의회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할 정도로 막강해진다고 그러면 지방의회 선거 진짜 엄청난 각축전이 되겠죠. 그럴 진짜.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향을 미친다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미칠 것이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거의 실현이 그 가능하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하여튼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 이거를 어느 선까지는 지금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시점이 그렇게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 같지는 않다. 갑자기 저는 이러다가 2026년이 되면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주민 투표를 합시다. 갑자기 뭐 이런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뭔 투표를 해요? 했더니 단체장 뽑는 선거 형식을 지금 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17개 시도가 막 다 다르게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지금 투표가 몇 가지예요? 그럼 뭐 국회의원, 뭐 단체장, 지방의회 뽑고 나서 그 전에 또 주민투표 찬반 뭐 방법 선거하고 또 그러면 90일 내에 또 단체장을 또 어떻게 의회에서 또 절차도 좀. 아니 근데 뭐 직접성이나 뿔뿔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투표만 하면 좋은 거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결정하니까 투표만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는 한데, 근데 실제 현실화가 될지는 그렇게 녹록하진 않겠죠. 녹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내각제를 그 헌법 개정을 해서 뭐 그 내각제로 갑시다. 뭐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어떤 변화를 주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지방 조직의 어떤 변화도 그때 이제 같이 그럼 뭐 자연스럽게 그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때. 이게 근데 뭐 중앙하고 지방하고 이 권력 개편 방식을 달리 권력 형성 방법을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뭐 중앙정부는 의원 내각제지만 지방의 많은 정부들은 직선제를 채택하는 데도 많거든요. 단체장 직선제를.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중앙은 대통령제지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지만 지방은 의원 내각제 형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어떤 방식을 하나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 어떠세요? 뭐 이게 좋은 점 나쁜 점 어떤 중앙과 거가 지방도 있을까요? 달리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공론화 과정들을 좀
심도 있게 좀 두텁게 좀 거쳐갔으면 좋겠는데 이 제일 부분이 맞아. 빠지는 제가 거죠. 저도 비판하는 거,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비판하는 것도 그거죠. 기본 방향이 오를 수도 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게 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민주주의나 정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일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냐는 거죠.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도 검토하고 시민들 공감대도 좀 형성을 하고 예. 그다음에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아니면 지방의 의견,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는 이거를 만든 지 벌써 꽤 됐는데도 그 동안에 꽁꽁 숨기고 있던 거는 뭔가 그 여러 가지 그 좀 이유들이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우리 이제 이 지역 단체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한번 그럼 행안부에서 그럼 몇 년 동안에 왜 이걸 꼭꼭 숨겨놓고 있다가 그거를 시행을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리지 못한 그 피치 못할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원인 분석을 아마 대선 끝나면 한번 좀 해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의도적으로 뭔가 숨겨놓기보다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치해놓고 였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정부 끝나가니까 우리 뭔가 했어야 돼. 큰일 났네. 해야 되는 걸 안 했네. 아니 그거는 내가 본 이유가 안 돼. 왜냐면은 그 지방분권 중에 하나의 그 핵심 과제가 뭐였냐면은 자치경찰제였거든요. 예. 자치경찰제도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자치경찰제도 그냥 묻어놓고 할 수 있어요. 왜 계속 묻어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이란 대명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막 그냥 그 일사천리로 막 해야 되니까는 이게 권력이 남는 건 그러면 경찰이 가져가. 옳지. 그래, 자치경찰제로 우리 가자 해서 이거는 간측면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충분히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그랬으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뭔가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필 이 타이밍에 꺼내놓은 거죠. 재난지원금도 건국이래 재난지원금이란 음모론적으로 지방 권력을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으니까 냅두자라고 해서 뭔가 음모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가고도 공항도 그 저기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간선제로 뽑고자 하는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예. 당랑 거철이란 말 있죠. 작은 사마귀가 커다란 수레를 이렇게 막고 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당랑 납철이라고 씁니다. 당랑 납치, 이끌어간다 이런 건 납치, 뭐 피랍, 이렇게 납자거든요. 당랑 납철이라고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다양화하는 기관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나 정치나 지방정치 근간을 바꾸는 거거든요. 일개 행정부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도 아니고 그다음 시기적으로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절차적으로도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랑 납철처럼 너무 작은 사마귀가 너무 큰 주제를 독단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시네요. 행안부가 어떻게 사마귀가 됐네. 대표님. 이 단체장 직선제가 사실 그 된 거는 90년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면서 아주 고생하면서 얻어낸 하나의 그 민주화 과정의 하나의 그 역사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런 직선제에 대한 그래서 정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그 계보를 또 하나에 있는 정부인데. 보수 정부도 아니고 이 정부에서 그래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관철시켰던 직선제를 뭐 간선제 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에서 어떤 그 직선제의 의미를 좀 잘 간직하면서 그 틀 안에서 뭐를 수정해가면서 가야지. 뭐 교육감 간선제야 뭐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단체장 간선제는 아직 얘기할 바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교육감 간선제 화두로 툭 던져놓고 가셔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